16번 문제입니다. 0벡터가 아닌 두 벡터 5벡터 A 더하기 4벡터 B와 K벡터 A 더하기 12벡터 B가 서로 평행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행. 자, 이때 실수 K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벡터가 평행하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실수 배가 항상 떠올라야 된다라고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그렇다면 어떤 실수 m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을 만들 수 있냐 하면 m배의 5배의 벡터 a 더하기 4배의 벡터 b가 k 벡터 a 더하기 12 벡터 b와 같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물론 5배의 벡터 a 더하기 4배의 벡터 b가 m의 k 벡터 a 더하기 12 벡터 b라고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어떻게 풀어도 답은 똑같게 나올 건데 지금 이 문제는 뭐 둘 다 간단하긴 하지만 여기서 m과 k가 두 개가 곱해지는 것보다는 하나씩 갖고 있는 게 낫겠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방법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좌변은 5m 벡터 a 더하기 4m 벡터 b가 k 벡터 a 더하기 12 벡터 b가 될 테고, 벡터가 지금 좌변과 우변이 지금 똑같은 벡터죠. 그렇다면 같은 벡터 a와 벡터 a에 대해서 이 앞에 있는 실수배가 각각 같고, 그리고 벡터 b에 대해서 4m과 12가 같다라는 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4m과 12가 같다라는 게 더 쉽죠? 그래서 얘를 풀어주면 m이 3이 나올 테고 5m이 k가 된다라는 뜻인데 방금 전에 m의 값을 3이라고 구해놨죠. 따라서 k는 우리가 15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세 벡터 x, 벡터 y, 벡터 g가 벡터 a와 벡터 b로 각각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두 벡터, 2배의 벡터 x 빼기 벡터 a와 7배의 벡터 g 빼기 벡터 y가 서로 평행함을 증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평행함 나왔으니까 우리는 또 실수배를 떠올려 줘야 되겠죠. 일단은 문제에서 2배의 벡터 x 빼기 벡터 y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의 벡터 x와 벡터 y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주어졌으니까 우리는 얘부터 구해보는 게 순서가 되겠네요. 그래서 벡터 x와 벡터 y를 각각 벡터 a와 벡터 b로 표현된 식으로 바꿔주게 되면 4배의 벡터 a 더하기 2배의 벡터 b 마이너스 벡터 a 더하기 3배의 벡터 b니까 같은 벡터끼리 계산해주고 났더니 3배의 벡터 a와 5배의 벡터 b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7배의 벡터 g와 빼기 벡터 y를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벡터 g는 벡터 a 더하기 벡터 b라고 되어 있고 빼기 벡터 a 빼기 3배의 벡터 b입니다. 그렇다면 7배의 벡터 a 더하기 7배의 벡터 b 마이너스 벡터 a 더하기 3배의 벡터 b입니다. 그렇다면 6배의 벡터 a에 10배의 벡터 b가 되겠네요. 자, 지금 문제에서 평행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두 개의 벡터를 표현을 해봤는데 3배의 벡터 a, 5배의 벡터 b 6배의 벡터 a 더하기 10배의 벡터 b죠. 지금 딱 보면 위에 거에서 아래 거에다가 위에 거에다 2배를 해주면 아래 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얘를 식으로 써보게 되면 2배의 벡터 x 빼기 벡터 y에다가 2배를 해주면 누가 나온다? 7배의 벡터 g 빼기 벡터 y가 나온다. 자, 뭐라고 되어 있죠? 지금 실수배를 했더니 두 개의 벡터가 같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두 벡터는 어떻게 된다? 서로 평행하다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은 직육면체에서 선분 BD의 중점을 M이라고 하자. 벡터 AM과 벡터 EG가 평행함을 증명하는 문제입니다. 역시 뭘 떠올려야 되죠? 실수배를 떠올려야 됩니다.
벡터 평행 나오면 항상 실수배 잊지 마세요. 자, 문제에서 벡터 AB를 우리 편하게 쓰기 위해서 벡터 A라고 하고 벡터 AD를 벡터 B라고 우리 합시다. 그럼 먼저 벡터 AM을 표현을 해볼 건데, 자, 벡터 AM은 벡터 AC랑 방향이 같죠? 그런데 크기는 반이니까 우리가 2분의 1 벡터 AC라고 써주면 될 거예요. 그리고 벡터 AC는 2분의 1에 벡터 AB 더하기 벡터 AD라고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벡터 AM은 2분의 1에 벡터 A 더하기 벡터 B가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벡터 EG를 써볼 건데, 벡터 EG는 크기와 방향이 같은 벡터가 그냥 벡터 AC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벡터 A 더하기 벡터 B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벡터 AM과 벡터 AG를 벡터 A 더하기 벡터 B라고 지금 표현을 했는데, 쓴 식을 보니까 요만큼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벡터 EG가 되는 거죠. 자, 써보면 벡터 AM은 2분의 1의 벡터 EG다. 실수배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두 개의 벡터는 어떻게 된다? 바로 평행하다라고 얘기해주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서로 다른 4점 OABC에 대하여 벡터 OA, 벡터 OB, OC가 벡터 ABC, AB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3점 ABC가 한 직선 위에 있도록 하는 실수 t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3점 ABC가 지금 한 직선 위에 있도록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때는 뭘 기억하라고 얘기했냐 하면, 일단은 한 점을 공유하면서, 그리고 실수배를 이용하라고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뭘 이용할 거냐 하면, 벡터 AC가 K배의 실수 K배에 대해서 벡터 AB가 되는 것을 이용하도록 할 거예요. 물론 K가 왼쪽으로 가도 되고, 아니면 벡터 AB가 K배의 벡터 BC라고 해도 문제는 풀릴 겁니다. 자, 우리는 그래도 일단 얘를 이용하도록 할게요. 자, 벡터 AC 같은 경우에는 좌변은 벡터 OC-OA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K배의 벡터 AB는 벡터 OB 빼기 벡터 OA라고 써줄 수 있게 되겠죠. 그럼 벡터 OC에서 벡터 OA 빼주면 T 벡터 A 더하기 2배 벡터 B에서 마이너스 벡터 A 더하기 2배 벡터 B가 될 테고, K배의 벡터 OB는 3배 벡터 A 빼기 6배 벡터 B고, 벡터 OA 빼주면 마이너스 벡터 A의 2배 벡터 B가 되겠죠. 각각 정리하도록 합시다. 벡터 A끼리 계산해주면 T-1의 벡터 A 될 테고, 벡터 B끼리 계산하면 4배 벡터 B입니다. 괄호 안쪽 계산해보면 2배 벡터 A에 벡터 B 계산하면 4배 벡터 B죠. 거기에 실수배 K니까 2K 벡터 A에 마이너스 4K 벡터 B가 되겠습니다. 자, 좌변과 우변이 같기 위해서는 T-1과 2K가 같아야 될 테고, 4하고 마이너스 4K가 같으면 되겠네요. 자, 마이너스 4K가 4라고 하면 K는 마이너스 1이 될 테고, T-1이 2K랑 같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K가 마이너스 1인 것을 구해놨습니다. 따라서 T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생각 넓히기 문제입니다. 지금 생각 넓히기 문제를 보면, 다음은 0벡터가 아닌 벡터 A에 대해서 벡터 A의 크기로 벡터 A를 나눴을 때 이 크기와 방향을 설명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수 K에 대하여 벡터 A의 크기를 K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자, 벡터 A의 크기를 K라고 가정했으니까 자, 이 값이 지금 K인 거죠. 그래서 K분의 1 벡터 A가 됐는데 자, 이거는 지금 벡터 A에다가 실수 배를 한 거잖아요. 벡터 A에 지금 여기 좀 칸이 좁네요. 실수 배를 한 겁니다. 자, 실수 배를 했다는 얘기는 그리고 K는 양수이기 때문에 같은 방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첫 번째 설명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벡터 A와 방향이 같다라는 뜻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얘를 1번이라고 했을 때 바로 이 1번은 벡터 A와 방향이 같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식을 보면 자, 끊어서 이 오른쪽을 2번이라고 얘기를 해보니까 K분의 1 벡터 A 지금 여기 K분의 1 벡터 A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얘는 무슨 벡터였던 거죠? 바로 벡터 A의 크기분의 벡터 A 이 벡터인 거죠. 그래서 자, K분의 1은 실수니까 그냥 바깥으로 빼주면 될 테고 벡터 A의 크기가 K라고 얘기해 줬으니까 K분의 1 곱하기 K니까 자 1이 되겠죠. 그래서 벡터의 크기가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식은 벡터 A분의 벡터 A의 크기가 1, 즉 단위 벡터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을 통해서 벡터 A의 크기분의 벡터 A의 크기와 방향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때 좌표 평면 위의 원점 O와 임의의 점 P에 대해서 자, 예를 들어서 P가 이렇게 있다라고 칩시다. 벡터 OP분의 크기에 벡터 OP의 종점이 나타내는 도형을 얘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P가 만약에 여기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벡터 OP와 일단은 방향이 같은 애. 그렇다면 자, 벡터 OP의 방향은 이거죠. 그러면서 크기가 1인 애를 찾아보면 바로 요 벡터가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이 점이 되겠죠. 자, 이번에 또 같이 자, P가 이번에는 Y축 위에 2점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벡터 OP는 이거죠. 그런데 크기가 1이니까 자, 이번에도 벡터는 단위 크기가 1이니까 이렇게 오게 될 거예요. 자, 이번에는 좀 방향이 좀 기울어져 있는 애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벡터 OP의 크기가 이렇다라고 칩시다. 자, 이거의 크기는 대략 루트 10 정도 될 건데 얘를 역시 크기가 1 정도인 애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보면 그림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자, 어떻게 된 거죠? 얘도 1이고 얘도 1이고 얘도 1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거리가 전부 1로 일정한 애들을 지금 모으게 되는 거겠죠. 자, 그게 뭐가 되겠어요? 바로 원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원이 될 겁니다. 자, 그림이 조금 이상해졌는데 자, 크기를 약간 조정하면 여기가 요 정도가 1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자, 요런 형태의 바로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거를 말로 써보게 되면 자, 벡터 OP분의 크기의 벡터 OP는 원점 5를 시점으로 하고 있죠. 원점 5가 시점이고 크기가 1인 벡터입니다. 크기가 1인 단위 벡터이다. 자, 그러면 벡터 OP의 크기분의 벡터 OP의 종점이 나타내는 부분은 바로 뭐가 된다? 방금 설명했듯이 원점 5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크기가 1인 원이 되겠습니다. 반지름의 크기가 1인 원이다 라고 설명해 주면 되겠습니다. 스스로 확인하기 5번 문제입니다. 좌표 평면에서 두 점 A 0,2, B 3,2와 중심이 점 A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O는 원점이다.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 벡터를 써 넣으시오. 벡터 OP는 벡터 OA 더하기 네모라고 되어 있는데 자, 벡터 OP를 그림으로 보면 벡터 OP는 바로 얘가 되겠죠. 그런데 우변에 벡터 OA는 바로 얘가 될 겁니다. 자, 얘를 덧셈으로 표현하라고 했으니까 벡터 A를 시점으로 해서 벡터 P를 중점으로 하는 이런 벡터가 있으면 바로 벡터 OP가 표현이 되겠네요. 그래서 벡터 OA 더하기 우리가 벡터 AP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벡터 OB 더하기 벡터 OB의 크기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1번 문제를 보니까 1번에서부터 이어져 왔으니까 얘를 이용해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2번은 벡터 OP 더하기 벡터 OB는 뭐라고 바꿨으면 되냐 하면 벡터 OA 더하기 벡터 AP 더하기 벡터 OB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A와 P와 B를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A는 고정되어 있죠. 자, 얘는 지금 벡터 A 얘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벡터 B도 고정이 되어 있죠. A도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P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계산을 할 때 고정되어 있는 것끼리 먼저 계산을 해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두 개의 위치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환 법칙을 써서 벡터 OA 더하기 벡터 OB 더하기 벡터 AP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OA 더하기 벡터 OB는 지금 보면 벡터 OA가 바로 얘고 벡터 OB가 얘니까 얘를 덧셈으로 바꿔볼 거니까 자, 벡터 OB랑 크기가 같고 방향이 같으네 이렇게 옮겨오면 되겠죠. 자, 요 위치를 우리 Q라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Q 우리 위치도 실제로 구할 수 있습니다. B가 지금 3,2고 벡터 OA는 자, Y축으로 이만큼만 이동했으니까 Q의 위치는 지금 3,4 이렇게 좌표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벡터는 벡터 OQ와 벡터 AP의 합으로 바꿔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식이 하나 있는데 벡터 여기 A가 있다라고 치고 우리가 이쪽에 벡터 B가 있다라고 칩시다. 그렇다면 벡터 A 더하기 벡터 B는 평행사변형법이나 삼각형법을 이용해서 자, 우리 삼각형법을 이용하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옮겨서 얘 벡터 B가 되겠죠. 그렇다면 벡터 A 더하기 벡터 B는 바로 이 초록색 벡터인 벡터 A 더하기 벡터 B가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삼각형을 이뤘기 때문에 우리가 삼각형의 중요한 성질이 하나 있죠. 자, 벡터 A 자, 얘를 크기로 하면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되겠죠. 벡터 B도 크기로 하면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 개를 더해주면 가장 긴 변의 길이인 벡터 A와 벡터 B의 합의 크기 얘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되겠습니다. 기호를 잘못 썼네요. 벡터 A 더하기 벡터 B의 크기보다 항상 커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꼭 삼각형을 이룰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등호를 붙여줘도 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식이 성립하게 되냐 하면 벡터 A와 벡터 B 그리고 합 사이에서는 이런 관계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이 식은 어떻게 지금 바뀌게 될 거예요? 자, 여기가 두 개의 벡터의 합이니까 벡터 합의 크기니까 벡터 OQ의 크기와 크기의 벡터 AP의 크기의 합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바꿔줄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벡터 OQ의 크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점에서부터 3,4까지의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5라고 써줄 수 있을 테고 벡터 AP는 돌아다니는 애가 맞아요. 벡터 AP는 여기도 있을 수 있을 테고 여기도 있을 수 있을 테고 돌아다니는 애는 맞지만 크기가 항상 2라는 것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항상 얼마다 7이 될 테니까 최대값이 7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대값은 7이다. 자, 최대값을 구하긴 했는데 우리 언제 최대가 되는 상황인지를 잠깐만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워낙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거라서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벡터 OQ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OQ는 바로 얘가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벡터 AP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이렇게 돌아다니는 상황일 거예요. 그러면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등호가 성립할 때는 우리가 이게 삼각형이 안 돼도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삼각형이 안 돼도 된다라는 뜻은 벡터 A와 벡터 B가 이런 식으로 일직선상에 놓이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즉 평행해주면 평행하게 되면 그때가 최대가 될 수 있는 순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벡터 AP는 어떻게 있어야 되냐 하면 바로 벡터 OQ와 이 벡터 OQ와 평행한 바로 요 지점에 P가 왔을 때 바로 최대가 됩니다. 그러면 반대 상황도 생각할 수 있는데 최소인 상황은 바로 P가 평행하면서 반대인 이 지점에 왔을 때가 바로 최소가 되는 순간이 되겠습니다. 이 최대가 되는 순간과 최소가 되는 순간은 자주 나오는 상황이니까 좀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대단원 마무리 평가 2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일정한 간격의 평행선으로 이루어진 도형 위에 세 벡터, 벡터 A, 벡터 B, 벡터 C가 있는데 벡터 C를 벡터 A와 벡터 B의 실수배의 합으로 표현하고 그때 그 PQ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쉽다면 쉽고 좀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는데 유형을 모르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번 같은 문제는 벡터 A, B, C를 표현할 수 있는 더 간단한 벡터를 일단은 만들어주는 게 하나의 요령인데 무슨 뜻이냐 하면 자 여기를 시점으로 해서 이렇게 한 칸만 간 것을 우리 벡터 X라고 하고 그리고 위쪽으로 간 것을 우리 벡터 Y라고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벡터 A를 우리가 벡터 X와 벡터 Y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데 자, 벡터 A 같은 경우에는 자, 요렇게 한 칸, 요렇게 한 칸이니까 마이너스 2배의 벡터 X에다가 위로 2칸 이렇게 가니까 2배의 벡터 Y로 표현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써보면 벡터 A는 마이너스 2배의 벡터 X에다가 2배의 벡터 Y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벡터 B도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벡터 B는 2배의 벡터 X에 벡터 Y라고 표현해주면 되겠죠. 자, 벡터 C는 오른쪽으로 3칸 갔으니까 3배의 벡터 X에 위로 2칸, 2배의 벡터 Y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좌변과 우변에 각각 대입합시다. 3배의 벡터 X에 2배의 벡터 Y는 실수배 P에 마이너스 2배의 벡터 X에 더하기 2배의 벡터 Y가 될 테고 실수배 Q에 2배의 벡터 X 더하기 벡터 Y가 되겠습니다. 우변 전개하면 마이너스 2P 벡터 X, 2P 벡터 Y, 2Q 벡터 X, 큐브의 벡터 Y가 될 테고 그렇다면 같은 벡터 X끼리 모아서 실수배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2P 2Q의 벡터 X 2P 더하기 Q의 벡터 Y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같은 벡터 X가 갖고 있는 실수배 같아야 될 테고 같은 벡터가 Y가 갖는 실수배 역시 같다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P 더하기 2Q가 3이 될 테고 2P 더하기 Q가 2가 되겠네요. 자, 연립방정식이죠. 더해보니까 운이 좋네요. 3Q가 5가 돼서 Q가
3분의 5가 될 테고 이 3분의 5를 위의식이든 아래식이든 대입해주면 아래식에 대입합시다. 그렇게 되면 p의 값이 6분의 1이 나오게 되겠습니다.